안녕하세요. 일레코나TV입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의 가장 큰 차이점을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연료통과 배터리의 차이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은 연료를 다 쓰면 휘발유, 디젤과 같은 질량을 채우지만 전기차는 연료를 다 쓰면 배터리 에너지의 밀도를 높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은 차가 수명이 끝날 때까지 타더라도 기름 탱크 사이즈가 줄어드는 일은 없지만 전기차의 경우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다 보면 채울 수 있는 에너지 밀도의 최대치가 점점 낮아져 전기차 배터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기차가 적용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500회 전후로 충전을 하면 성능이 떨어지게 되고 평균 15만 킬로미터에서 20만 킬로미터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 1년에 평균 2만 킬로를 탄다는 가정하에 8년에서 10년 정도면 처음 수명보다 약 20에서 30% 정도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30% 감소한다는 것은 전기차에게는 생각보다 꽤 큰 손실입니다. 코나 일렉트릭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완충 후 4계절 평균 40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기준을 잡고 30% 감소는 약 120km 정도가 줄어들어 주행 가능 거리가 280km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수명이 감소한 전기차 배터리는 수명이 줄어든 셀이나 팩을 골라내서 교체하기 힘들기에 배터리를 통으로 교체해야 하고, 이렇게 교체된 폐 배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쌓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폐 배터리는 모두 지자체가 수거를 하고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등록 말소 시 폐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에 반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시 지급했던 보조금이 대부분 배터리에 지급한 것이므로 나라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지자체에 보관된 전기차 폐배터리는 약 200여 개가 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에는 약 8만 개로 증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직 국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고, 시각을 해외로 돌려보면 더 어마어마한 수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가 가장 많은 중국의 경우 올해만 20만 톤의 폐배터리가 나왔으며 5년 뒤에는 35만 톤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비건트 리서치에 따르면 폐배터리가 거래된다면 2035년에는 약 3조 5,600억 규모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 얼마나 많은 폐배터리가 향후 쏟아져 나올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로서 수명을 다한 폐배터리들은 어디로 갈까요? 우선 이 폐배터리들은 함부로 폐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기차 배터리를 산화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등을 1% 이상 함유한 유독물질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폐기하거나 방치하면 오히려 환경을 더 오염시킬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어떻게 재활용하는 것인지는 조금 전에 힌트를 충분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30% 감소한다는 것은 곧 70%는 아직 쓸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즉, 톤 단위의 무거운 전기차를 움직이는 용도로는 부적합하지만 다른 전자제품의 전기를 공급하는 데에는 엄청난 용량을 가진 배터리입니다. 실제로 코나 일렉트릭 배터리 용량은 64kWh이므로 30% 수명이 감소된다고 해도 44.8kWh를 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평균 사용하는 전력이 3kWh 정도인데, 이 폐배터리에서 전력을 공급한다면 대략 15명 정도가 하루에 필요한 전기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10개면 150명, 100개면 1500명 쓸 수 있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폐배터리를 재가공하여 다시 활용하는 것을 2차 배터리 솔루션이라고 하며, 다양한 형태로 재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차 배터리 솔루션의 경우 규모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미 몇 년 전부터 2차 배터리 솔루션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해외 사례를 보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터리 재활용의 가장 큰 규모는 이 배터리들을 대략 수십 개 이상 모아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용도인 ESS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인 스마트 허브스의 경우 1000개의 2차 배터리를 모아서 14.5MWh의 배터리를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든 뒤
태양광 패널과 연결하여 재생에너지를 더 넓게 활용함과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프로젝트입니다. 스마트 허브스로 인해서 약 1695가구에 하루 종일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시작한 ABS, 어드밴스드 배터리 스토리지 프로젝트는 르노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활용하여 50메가와트 아워 규모의 에너지 저장소를 르노 공장에 설치했습니다. BMW는 스웨덴 에너지 회사와 협력하여 2600개의 폐배터리 모듈을 통해 함부르크에 2메가와트 아워의 규모의 에너지 저장 시설을 건설하여 피크 시간대에 에너지를 공급한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다임러와 메르세데스 벤츠 에너지 역시 1920개의 폐배터리 모듈을 활용하여 사용이 중단된 석탄 발전소에 8.96메가와트 아워의 에너지 저장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기존 폐배터리를 활용하여 한 번에 전기차 4대가 완청할 수 있는 360kWh의 용량의 이동형 EV 충전소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배터리 재활용은 폐배터리를 가공해서 같은 형태로 쓰거나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새로운 배터리 형태를 만드는 것인데요. 닛산과 도요타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이 최대 이슈로 부각될 만큼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판매額을 올렸던 닛산 리프의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선보였는데요. 우선 효율이 80% 이하로 떨어진 배터리를 가공해서 전기차 배터리로 다시 판매하거나 소형 해상 전기 페리 배터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캠핑 트레일러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1세대 리프의 폐배터리 셀로 만든 캠핑용 배터리 팩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배터리 팩을 태양광 패널에 연결하면 약 일주일 분량의 전기를 캠핑카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요타의 경우 프리우스 하이브리드용 폐배터리를 재가공해서 일본 세븐일레븐 편의점의 보조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볼보의 경우 3층 아파트 건물에 전력을 공급하는 충전식 배터리를 만들고 있으며 아우디는 하이브리드 및 이트론의 폐배터리를 활용하여 공장의 전기지게차의 배터리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나라와 제조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을 겁니다. 수명이 70% 정도 남아있는 저 배터리들도 저렇게 2차로 활용하다 보면 수명이 더 떨어져서 아예 충전과 방전 자체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다행히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 있고 관련 기술도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는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등 가치가 높은 희귀 금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분해해서 추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독일의 한 기업의 경우 분쇄기로 폐배터리를 파쇄하여 가루로 만들고 이 가루에서 흑연, 니켈, 코발트, 리튬을 얻는 기술을 개발했고 배터리 구성 요소의 96%까지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독일 연구기관은 전자유압식 분쇄기로 충격파를 쏴서 배터리를 분쇄하고 주요 귀중 원료를 추출하여 다시 배터리 생산에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은 이 기술을 활용하여 최대 97%까지 원자재를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배터리 생산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배터리에서 귀중 원료를 추출하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환경적 채굴에 대한 비중도 낮출 수 있고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으므로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각국 정부의 많은 노력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차가 10만 대가량 보급된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상황일까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각 기업이 신청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사업 3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 기업들의 2년간의 정보를 공유하며 폐배터리 재활용 가치나 성능 및 안정성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대표적인 2차 배터리 솔루션 사업들을 살펴보면 우선 현대자동차와 하나큐셀은 태양광 연계 ESS 공동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는데요. 현대자동차 전기차에서 회수한 폐배터리를 하나큐셀의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하는 대규모 ESS는 물론 가정용 ESS로 활용한다는 사업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글로비스와 LG화학, KST 모빌리티가 협력하는 사업인데요.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전기차 배터리를 마카롱 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KST 모빌리티에 렌털해주고
2에서 3년 뒤에 나오는 폐배터리를 LG화학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로 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 모델의 경우 KST 모빌리티는 연간 주행거리가 7만 킬로 이상 나오는 전기 택시의 경우 2에서 3년마다 배터리를 갈아야 하는데 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현대글로비스는 배터리 렌탈료를 받을 수 있으며 LG화학은 안정된 폐배터리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어 서로에겐 윈윈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폐배터리로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만드는 것은 이미 국내에 몇 군데 실행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다녀왔던 송동구의 솔라스테이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솔라스테이션의 경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ESS를 구축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만든 것인데요. 이처럼 폐배터리를 활용한 ESS가 점점 많아진다면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으니 화석 연료로 만든 전기로 가는 전기차라는 오명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일본 닛산 리프의 배터리 재활용과 동일한 형태로 폐배터리를 재가공해 캠핑용 파워뱅크로 활용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굿바이카는 배터리를 재활용해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배터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캠핑용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하려는 기술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더불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썰미가 있으셨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례들의 공통적인 단점을 발견하셨을 텐데요. 현재 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한계점이자 단점은 제조사별 배터리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LG화학은 파우치형 셀이지만 파나소닉은 원통형 셀이고 서로 간의 주요 성분 구성도 다릅니다. 다른 제조사 역시 온전히 동일한 형태로 배터리를 제작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제조사 혹은 전기차 제조사와 배터리 재활용 업체가 1대1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폐배터리 재활용 경우 국제화된 표준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기업이나 연구소들이 각각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효율적인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제조사의 배터리라도 동일한 평가나 재활용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국제 표준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 표준을 위해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 한국, EU를 비롯해 각국 정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 전기차도 많이 보급되지 않았는데 벌써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그린 뉴딜 사업 전기차 목표치가 2022년에는 43만 대, 2030년에는 300만 대임을 감안하면 불과 10년이 되지 않아서 여지껏 말씀드렸던 다양한 재활용 관련 사업들이 우리의 곁으로 올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하여 더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들이 나온다면 그때마다 잘 가공하여 영상을 통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일레코나TV였습니다.